안양은 네. 참고로 엄청난 단톡방 재개발 선동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단톡방만저도 버린 동네가 서쪽입니다. 근데 2040 도시기본계획 원본을 보세요. 서쪽 개발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자, 재개발 염두하시는 분들은 해당 간선도로 계획과 다음 페이지, 네. 자전거도로 연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행 네트워크 구축방,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천 주변이고 학교 주변이구나, 공원 주변이구나, 될 가능성 높아요. 안녕하세요. 소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해설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안양시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안양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하천이 많다. 그래서 하천 주변으로 분명히 정비사업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원도시민 안양역세권은 대놓고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밀도 개발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해당 거점, 거기가 거점이 되겠죠? 상업적 고밀도 개발하는 곳들이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럼 이제 배후의 사업성이 보존되면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공업지역 대체 지정? 대체 지정? 아, 이전하겠지. 저번 시간에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정책 사업이자 수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 안양의 서쪽의 대표 신규 일자리 사업. 어쨌든 이 수건 사업인 박달 스마트밸리. 뭔가 좀 공업지역에 일자리가 들어서는데 그냥 제조업 일자리가 아니라 스마트밸리, 즉 IT 관련된 일자리, 4차 네.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를 조성하겠구나 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음, 기억나세요?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족 기능을 위해서는 상업지역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안양동 및 호계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 그래서 중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주거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기존의 중공업지역이었는데 공장 일부 철수하고 그 철수된 부지를 아파트 개발하네. 이거 어디서 했죠? 성수동. 영등포 같은 중공업 지역에서 이미 해봤죠. 강서구 같은 중공업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죠. 해서 해제하고 군사시설 이전 부지와 연계하여 공업지역을 재배치하겠다. 군사시설을 이전한다는 명분은 일자리 내지는 임대아파트 명분이 가장 확실한 명분입니다. 특히 군사시설과 공장지대 주변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구나. 이런데 대중들이 안 좋아하죠. 안양은 네. 참고로 엄청난 단톡방 재개발 선동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단톡방만저도 버린 동네가 서쪽입니다. 근데 2040 도시기본계획 원본을 보세요. 서쪽 개발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값싸고 진짜 실행력이 가능한 서쪽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거고. 자, 다음 이제 박달동 노루페인트 1원인데 박달동 노루페인트가 어디 있는지 잠깐 지도로 잠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박달동 615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노르페인트 본사 안양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충음부 건너편이죠. 네, 충북부 재개발 광명 그리고 역세권. 비록 광명시지만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거점으로 인지하고 있는 광명 KTX 역세권의 네. 배후 일자리이죠. 여기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예전에 우리 955 해설 영상 몇 년 전에 보신 분들은 이쪽 동네 하천 정비 사업 하겠다라는 고시문을 우리가 해설 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건들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2040 계획에 딱 나왔어요. 예. 네. 그것도 적중이죠. 자그마한 적중. 다시 그렇습니다. 강의안 돌아와서 보면은 이렇게 위치도가 나와 있죠. 네. 위치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광명 역세권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호연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연마을이 이쪽 구간에 있을 거예요. 이쪽 구간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도로와 이 도로 사이에 이렇게 돼 이게 자그마한 마을이 있거든요. 예,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그다음에 시멘트 부지 뭐 이렇게 위치 파악을 잘 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노선도가 나와 있고, 다음 네. 페이지 보면 간선도로 계획. 자, 재개발 염두하시는 분들은 해당 간선도로 계획과 다음 페이지, 네. 자전거도로 연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행 네트워크 구축방,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길 확폭, 새로운 길 신기로 뚫고 기존 길을 확폭한다는 이 계획. 길을 만들 때 국가에서 자기 돈 주고 만들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활성화해서 길을 신규로 뚫거나 혹은 길을 확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점 배후에 도로 계획이 있다.
특히 보행로 계획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천 주변이고 학교 주변이구나, 공원 주변이구나 될 가능성 높아요. 네. 행정적 지원 해줘 가지고. 원래 네. 사업성이 안 좋았던 곳이라면 한 단계 이상의 종상향을 통해서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네. 재개발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최근 네. 모아타운 신통기획 지정하는 데 되는 데 보면은 이상한 데 지정하지 않는다. 천변으로 계속 지정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진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하천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음 상승장 때는 아마 이런 지천 인근 지역이 뭐 부동산이 꽃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근데 원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2030 계획에 의하면 네, 지천변은 다 고도가 막혀 있었죠. 네, 천변의 뷰를 다른 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천변에. 네, 이걸 지금 지방이 따라하고 있더라.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이런 곳들 안양의 구도심들 결국은 이제 사업을 못해서 도시재생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사업을 못했느냐? 주변에 공장지대도 많고 군부대도 많고 산도 많고 하천도 많다. 뿐만 아니라 안양도 문화재가 있겠죠. 네, 문화재가 어디에 많이 물려 있죠? 서쪽에 많이 물려 있었어요. 네, 물론 제한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문화재가 서쪽에 많이 물려 있다. 구룡지 마을도 서쪽이 많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개발이 못해서 그동안 도시재생 이제 많이 지정됐는데 기존의 수복형 정비 구조의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말은 뭐죠? 이제 1세대 도시재생 그만할 거야. 도시재생 혁신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서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2세대 도시재생 하겠다. 네. 도시재생 혁신 지구라는 키워드 자체가 지난 정권과 다른 도시재생이라고 2세대죠. 예,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은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권역별 도시재생 전략. 이거 다음에 이제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도시재생 전략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곳들을 건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값이 싸겠구나. 그런데 네,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구나. 네, 계단식 상승 보장을 받는데 값이 싸겠구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석수 박달 생활권입니다. 석수 박달 지역은 안양예술공원, 김중원 박물관 등의 풍부한 역사문화장, 이래서 이쪽 지역이 개발이 좀 힘들었구나, 재개발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관악산 둘레길도 있었네. 네, 석수산도 있네. 네, 만안교가 있다는 건 하천이 있다는 거죠. 네, 하천공원, 이런 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어려웠구나. 그런데 뭘 하겠대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잖아요. 네, 길을 만들겠다잖아요.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다잖아요. 다음은 안양 명학 생활권 해가지고 안양의 원도심 중에 오리지널 원도심 안양 역세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전 적지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원도심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원래 의미는 상권 활성화다. 상권 활성화의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고밀도 개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안양역 이전 적지 명학역 이어주네. 거점과 거점과 거점을 이제는 이어주네. 벨트를 만들어주네. 여기 그래서 대규모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자, 비산 관양생활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릉지가 많아요. 특히 비산 쪽은. 그래서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그 옛날에 획일적인 도시재생 산업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작은 규모라도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평촌 호계생활권 해가지고 결국은 정비 사업 초기에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사업성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네, 까발려질 거예요, 세상에. 네, 근데 안양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죠. 이게 본인들의 일기 신도시인 평촌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성이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문구 넣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재건축 문구가 없이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리모델링을 넣어버렸죠. 어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 평촌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신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이런 데도 신규 거점이 되겠구나.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복합 기능 확보해 가지고 교도소 부지 복합 개발한다고? 아까 서울 영등포 교도소 개발 사례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 그럼 이제 교도소 주변 지역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한데 네,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롯데캐슬에 주상복합 아파트 저층부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그런 게 들어선다 하면은 땅값이 오르겠죠. 네,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